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든지 자유롭게 그리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형태를 그린다 하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사과를 그린다. 사과를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돼서 꼭지가 이렇게 생겨서 사과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과 그러면 사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봅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과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 많은 것들을 그리기 때문에 사과를 그리더라도 이 사과를 하나를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를 그릴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그 여건이 어떠한 밑에 이렇게 쟁반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뒤에 포도가 이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고, 포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과가 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둠이 이렇게 잡혀서 여기가 어두워져가지고 포도의 어두운 부위랑 합쳐져가지고 은근하게 멀리서 눈을 감고 보면 이렇게 여기가 붙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라는 그 정보가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처음에 배울 때 이 형태를 외우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구상에 무한대로 많은 이런 물건들을 그리는데 풍경화를 그리든 사람 얼굴을 그려도 다 제가 끼고, 헤어스타일만 해더라도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팔팔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잡힌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사람 그러면 이 얼굴만은 그렇게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이해하는 방법을 구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핵심이 구도예요. 이게 구도라는 것은 단정지은 하나의 절대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체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틀이에요. 그래서 이 구도를 이해하면은 훨씬 이 형태 한자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그럼 이렇게 형을 이해하는데 이 구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 나무 하나를 봐도 우리 저 나무를 보고 나무가 이쁘다, 나무가 어떻게 생겨서 이쁘다가 아니라 분명히 나무가 놓여진 어떤 환경이 있을 거예요. 나무가 두 그루가 섞였다거나 나무 뒤에 절벽이 있거나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이거 도움될 내용일지 모르겠지만은 예쁜 사람들, 굉장히 미인 얼굴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미인 자랑대회, 미스 유니버스 이런 데 나와 보면은 예쁜 얼굴 가진 사람들 보면 머리를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하죠. 딱 해가지고 머리를 올리거나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형태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얼굴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구도를 이렇게 단순하게 잡을 줄 아는 사람은 굉장한 미인이에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자기의 얼굴을 커버해서 묶어서 나타내는 것, 이게 구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구도를 변하게 시켜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예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머리를 평생 기르는 쪽이 좋은 거예요. 사람마다 그 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바꿔준다는 것, 그것이 그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멋진 기암절벽에 놓인 소나무 한 그루가 잘생겼다고 그 풍경화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그림이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한 그림은 모나리자를 한번 보세요. 눈썹이 없어요, 그죠? 왜 눈썹을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안 그렸을까요? 그러니까 꼭 있는 것을 꼭 그려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뭔가를 배치함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을 생략시키고 빼고 뒤에는 이상한 풍경을 넣었어요. 모나리자 뒤에 보면 있을 수 없는 무릉도원 같은 풍경을 억지로 집어넣는데 그게 자연스럽죠. 그런 것들을 앞에 인물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했어요. 이런 모든 조화가
그림을 살리는 데서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구도. 자,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사과를 하나를 잘 그리는 것보다, 나무 하나를 잘 그리는 것보다, 사람 하나를 잘 그리는 것보다, 얼굴 하나를 잘 그리는 것보다 어떻게 뭔가를 배치해서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자, 저 다시 돌아가서 이 풍경을 다시 한번 바라볼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기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여지껏 생각과 다르게 하는 이거를 구도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해서 나무의 가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형태고, 이것은 한 번에 이해하면 돼요. 자, 눈을 한 반쯤 감으시고 묶어서 생각하세요. 도형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의 공간이 보이고 밑에 이렇게 길쭉한 사다리꼴 모양의 면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버섯같이 생긴 이렇게 굳다란 큰 것으로 보일 거예요. 자, 제가 보는 시각을 한번 바라보시면 간단하게 이 그림은 정말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그림을 읽는 방법이에요. 예,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이거를 하나를 나무를 그리고 또 옆에 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나중에 다 해놓으면 배열이 틀려져서,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요 그림을 한번, 그중에도 구도가 저거와 비슷하게 잡혔는데, 자, 아까처럼 여기에 크게 이렇게 묶인 형태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버섯의 형태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쪽이 중심이 아니라 약간 변 쪽으로 빠졌죠. 이렇게 변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처음에 그릴 때 형태를 그리기 시작하면은 그 그림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 그리려고 하면 그림은 망쳐요.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눈을 가만히 감고 전체의 도형이 어떻게 차지하느냐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면 그림이 되게 쉬워져요. 이런 그림들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잘 그린 것 같지만, 이 사람들 저한테 배우고 나서 본 시각이 뭐냐면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와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씩 크게 구도를 정해서 면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작은 것들은 세세하게 자꾸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나무잎이 너무 이뻐, 가지가 많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 그림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시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연장선상에서 수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얼마나 쉽게 그리냐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대로 말 그대로 눈 반쯤 감고 대충 그리기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거를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구도를 이해하면 그림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요거를 실습하는, 구도를 실습하는 것, 평생 가도 처음에 이걸 강조하지만 이걸 계속 망각해요. 앞으로 뭔가를 그릴 때 구도를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처음에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잘했던 분들은 그거를 되새김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도를 잘 안 틀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를 잘 베끼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구도를 안 틀린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제가 분명히 증명시켜 드릴 테니까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안에 자기 그림이 너무 많이 크게 바뀌거든요. 그거를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